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법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의 강의는요, 트럼프 관세 악재 흡수, 증시 호황제를 살펴보고요. 나도 미국 주식 한번 대박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국장이 가장 좋다. 그 이유의 5가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 엿보기, 주도주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실난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전략, 이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4가지 이 테마는 제가 각각 잘라서 섹션별로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미국 트럼프 관세 악재가 흡수되고 있다. 이번 주 증시의 호악재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악재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미국의 경제의 경기를 둔화를 예고하고 있죠. 일괄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아마 올해는 미국의 경제가 아마 약간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 가치 그 지수가 100선 아래로 계속 유지하고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가 미국 증시가 약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호재라고 본다면 뭐가 있냐?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지수가 하락되는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악재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관세 전쟁이 협상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협상 모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있고 세계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 파장이 악재가 모두 흡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있죠.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미국이 견실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점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 증시가 최악 지표를 견디면서 반등하고 있다. 그런 흐름도 매우 긍정적인 이번 주의 시장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다우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다우 지수가 지금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이죠. 먼저 이제 지난 주말에는 미국이 부활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다우 지수는 39,142로 마감됐는데 지난주에 3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쭉. 그죠?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 저점 3만 6천 대까지 빠졌던 걸 비교하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가운데서 완전한 하락 지지, 박스권 지지가 나오고 있다. 다우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트럼프 관세가 최악의 국면에 도달했을 때보다 지수가 덜 빠지고 계속 저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같은 흐름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가 16,000대에 마감이 됐는데 관세 파장이 아주 극에 달았던 4월 8일, 9일 때 이 무렵에는 나스닥 지수가 15,000이 무너졌다가 지금 빠졌지만 16,000대 이 정도에 와 있으니까 역시 다우와 나스닥이 이 악재 국면에서 트럼프 관세 악재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관세 악재가 대부분 시장 내에 흡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24년 5월 이후에 코스피에서 32조 5천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2조 한 5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작년 이후에 13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연기금이 한 10조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200억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조 6천억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코스닥, 코스피가 지수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우리 국장이 좀 잘 지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반도체 지수가 웬만하게 조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렇게 추세를 이탈하거나 아주 완전히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조정은 아니라는 점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주도주 중심의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특정 이슈로 인해서 주도주가 일시적으로 눌렸지만 크게 상승했다. 그 종목을 보게 되면 방산주, 조선주, 엔터주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이제 종목을 한번 보고 가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 전에 78만 원 정도 고점이 있었죠. 3월 20일께. 그리고 이제 이게 4월 초 무렵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60만 원을 한번 출렁했어요. 60만 원. 그리고 한 2주 사이에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주가는 20% 빠졌다가 거의 25% 올라가서 지난 금요일 날 86만 원을 찍고 지금 83만 원대 하락했잖아요. 자, 유상증자하게 되면 이 급락해 버릴 줄 알았는데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에어로스 갖다가 주도주죠. 주도주 하나에어로스를 보시게 되면 주도주죠. 이렇게 쭉 올라왔죠. 이렇게 한 4년에 걸쳐서 주가가 쭉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한번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출렁했다가 다시 이렇게 3주 연속 반등해버리는 이런 흐름이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도주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가다가 출렁했단 말이죠. 출렁. 이때는 우리가 공포 구간에서 이 주식 아닌가 보다 하고 매도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주식은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다. 그 흐름을 많은 종목군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잘라버리고 매도해버리면 기회가 없고 투자자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종목이 많은 종목군들이 그랬어요. 뭐 조선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제가 이 흐름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매매형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해서 주가가 한 15% 이상 빠졌잖아요. 그런데 방산주, 엔터주, 조선주 이런 종목군을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종합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계속 고공행진하는 스타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주도주는 꼭 있게 마련인데 그 주도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주도주가 급락하거나 그런 조정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유동성 기반의 실적 회복 기대주가 상승을 계속할 거다. 2차전지, 증권주, 엔터주, 반도체, 이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 시장이 다시 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앞으로 시장은 유동성 기반의 실적 회복 기대주가 계속 상승 흐름이 온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나도 미국 주식으로 한번 대박 한번 내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세요. 미국 주식은 언제 오르냐? 이때 오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미국 주식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런 사람들은 필독하세요. 반드시 미국 주식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 언제인지 타이밍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이제 언제 사야 될까? 첫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지금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되고 있어요. 이제 협상이 초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아마 올해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매듭이 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6월에서 7월 달 정도 아마 1차 매듭이 되고 2차 조정이 안 되는 국가들은 아마 올해 9월 달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트럼프도 임기가 4년인데 올해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고 올해 4분기부터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바로 중간선거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올해 7월 달 안에 매듭을 지을 것 같고 늦어도 9월 달 안에 매듭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미국은 경제 지표가 완만하게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가가 쉽게 반등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 기준에 100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주가는 하락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가는 당분간 올라갈 채비가 되고 있고 소비는 줄 수밖에 없고 고용은 그나마 좀 하방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고용이 버텨준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집권 시대 1기와 2기 시대의 이 달러의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왜 달러가 중요하냐면 미국 주식이 강했던 시기는 달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달러가 높아졌을 때 미국 주식을 파는 게 기본적인 가장 1차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다우와 나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트럼프 1기 때 2017년도죠.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트럼프 1기 때 달러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100 이하였어요. 100 이하. 100에서부터 한 85 사이가 트럼프 집권 1기 시대의 달러 인덱스였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달러는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118까지 갔다, 114까지 갔다가 평균 한 103, 4가 꾸준하게 가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100 이하, 99로 또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도 이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무역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른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조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이기 때문에 돈은 조금 벌 수 있는데 자유무역을 하지 않게 되면은 세계 막대한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많은 국가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 경제 모든 지표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가를 한번 보죠.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다우 지수가 19,880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19,882. 트럼프가 퇴임했을 때 36,627이었어요. 그죠? 36,627.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 때 주가가 한 굉장히 10,000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리기도 했지만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36,60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19,800의 집권에 시작해서 36,000포인트에 바이든한테 정부를 넘겨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45,000포인트까지 갔죠. 45,000까지 갔는데 주가는 지금 이제 39,142 지난 주말에 39,142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관세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달했을 때 다우가 여기 36,600까지 빠졌다가 지금 39,000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우 지수의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39,000이니까
4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4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나스닥은 5,425로 시작했고 트럼프가 끝날 때 12,300의 그 바톤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2만을 넘겼다가 지금 16,286에 마감을 했고 얼마 전에 14,700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역시 나스닥도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이렇게 출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주가는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관세 파동의 주가는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결과적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회복될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회복은 된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게 미국이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GDP 성장률이에요.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2013년도에 미국의 GDP는 17,000달러가 안 되고 한 14,400달러. 2013년도에 14,400달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 14,400달러 된 것이 23년도, 얘가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 미국의 GDP는 27,72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27,720달러. 자, 그러니까 13년도부터 23년도까지 미국의 GDP는 한 13,000달러가 올라갔어요. 13,000억 달러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국내 총생산이죠. 연간 국내 총생산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올라갔습니다. 2배로. 자, 그러면 아까 주가 한번 볼까요? 자,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가 2013년도에 주가가 이때가 한 15,000이었죠. 15,000 정도 됐어요. 다우지수가. 이때였어요. 15,000. 15,000대였는데 2023년도 말에 다우지수가 거의 3만 4,5천까지 올라갔죠. 그죠? 3만 4,5천까지. 그러니까 이 다우지수가 GDP 15,000에서 3만 4,5천까지 갔으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다우지수가 2배 올라갔습니다. 2배. 2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0년 전에 비해서 23년도 2배 올라갔어요. 자, 그럼 24년도에도 2만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2013년도 이후에 2014년도에도 다우지수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만 8천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의 이 GDP 성장률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2020년도 여기죠. 20년도 여기죠. 그죠? 20년도에는 이 GDP 성장이 줄었어요. 19년도만 줄었어요. 주가도 당연히 빠졌죠. 자, 볼까요? 주가도 빠졌죠. 자, 이때 빠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종합지수는 GDP 성장률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GDP 성장률에. 그래서 GDP 성장률이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같이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기회인 거죠. 만약에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했고 엔비디아나 모든 종목군들이 급락을 했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성장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회복됩니다. 당연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정기에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손절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자금이 있으면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추매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 5월달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 비중을 가지고 꾸준하게 늘려가면 미국 주식은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미국 주식이 이제 대박 전략인데, 미국의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현재 25년도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한 150달러당 155달러 정도 가다가 지금 101달러 정도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빠졌죠. 그죠? 이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도 보시게 되면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테슬라도 이제 24, 23, 22, 21, 20 주가가 20년도 기준으로 한 4년 전 주가를 회귀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그렇죠? 테슬라는 이렇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제약사, 일라일리. 비만약을 만들죠. 비만약을 만드는 일라일리 주가 보세요. 일라일리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많이 안 빠졌죠. 보세요. 많이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볼까요? 애플도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는데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역시 애플은 적어도 4년 전이 아니라 한 1년 반, 한 2년 전에 주가를 회귀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4년 전 주가로 돌아갔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4년 전 주가로 돌아갔지만 애플은 2년 전으로 돌아갔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넷플릭스 주가인데, 넷플릭스 주가 보세요. 좋죠? 많이 안 빠졌죠? 탁 있잖아요.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주가 안 빠졌어요.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그죠? 적어도 넷플릭스는 거의 한 4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급락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결국 넷플릭스가 이렇게 주가가 보건력이 좋잖아요. 이 미국 주식 특징이에요. 코스트코 한번 볼까요? 코스트코.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이른바 소비 중심의 내용이죠. 코스트코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주가는 이렇게 4년 동안, 5년 동안 5배 이상 올랐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플, 이런 주식들은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주식들이에요. 자유무역. 하지만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코스트코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과는 별 관계없이 소비지향 중심인데 미국의 내수나 또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콘텐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자유무역과 관계없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안 빠지고 꾸준하게 조정을 거치지만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주가가 빠진 종목군들은 빅테크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3분의 1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빅테크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었습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테슬라는 줄었습니다. 그게 더 많이 빠졌잖아요. 엔비디아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회복될 가능성이 줄긴 했는데 그 매출과 수익성이 주가가 빠진 만큼 줄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와 이런 또 테슬라도 이 앞으로의 어떤 이 기업들이 총량이라고 해야 되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AI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실적 가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고 치면
지금부터는 하락에도 매수, 가치투자형 전략으로 전환,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까지 계속 매수,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사고치는 지금이 가장 최저점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 지표는 분기별 GDP 성장률이 유효한가, 소비 내수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개별 기업들, 이른바 넷플릭스나 코스트코가 주가가 빠지지 않은 것처럼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분기별 이익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총량이 줄지 않으면 주가는 회복되고 복원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5년 국장이 미기장보다 더 좋은 이유.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번 강의 이거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고요.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 먼저 국장이 좋은 이유. 한국 시장 4년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또 하나, 원달러 환율은 이제 떨어질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300원대, 내년에는 1,200원대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화가 약세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 작년 6월 1일 이후에 34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지금 2.75인데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1.5 정도로 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또 하나는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있다. 여기에서는 GDP 성장을 봐야 된다. 미국도 GDP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GDP가 중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핵심 대장 산업 종목이 조정을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금리부터 한번 볼게요. 금리부터 한번 보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2.75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우리나라 주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주가?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2018년도에 2600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3300포인트였어요. 보이시죠? 3300포인트, 2600포인트. 지금 종합지수 얼마입니까? 지금 종합지수가 2400포인트, 2463이죠. 자, 아까 얘기했죠. 21년도 중반에 여가 3300포인트, 그 다음에 18년도 중반에 2600포인트. 금리 볼까요? 이때가 금리가 1%가 안 됐어요. 21년도에. 이때 종합지수가 3300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2600이었어요. 자, 결국은 금리와 유동성 장세는 비례합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를 내려갈 추세를 갖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6월부터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를 내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에 1.5 이선까지 내려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한번 볼까요? GDP 매우 중요하죠. 제가 아까 미국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서 GDP 성장률이 더블 이상 올랐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15,000에서 3만 포인트 이상 올랐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우리나라 10년 전에 GDP가 몇이었냐면은 10년 전에 우리나라 GDP가 그때는 한 1,000달러? 1,100달러 정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작년에 24년도 1,730달러를 차지했어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입니다. 1.62.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 우리나라는 1.62.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 30배?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2021년도 여기 주가 가장 높았을 때 21년도에 GDP 보세요. 이때가 1,820억 달러였어요. 그죠? 이때
주가가 가장 높았잖아요. 금리는 낮고 GDP는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도, 23년도부터 뚝 떨어져서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지금 1600, 그 다음에 1700, 1730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긴 빠졌는데 이렇게 뭐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안 좋아도 우리나라 증시가 종합지수가 빠지지 않잖아요. 2400포인트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GDP에 있다는 겁니다. 총량의 법칙.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올해 국장이 좋은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 여기서 분명한 뭐냐면은 여기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대감, GDP 추이,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캐즘을 잘 극복하고 있고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 올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하향돼서 한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여기서 한번 주요 종목군들의 한 기본적으로 2022년도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한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알겠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빠르게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22년도의 주가 종합지수가 이제 3,300 갔을 때 96,000 갔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55,000 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총량이 줄었습니까? 영업이익이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어요. 총량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거의 그때에 비해서 한 60%, 40% 빠졌잖아요. 그죠? 빠져버렸잖아요. 이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때에 비해서 2021년도, 22년도 사이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복원 가능성은 높다. 물론 체크포인트는 분기별로 매출 실적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목은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22년에 비해 주가가 올랐죠.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때 하이닉스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이닉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3년 전에 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역시 AI 반도체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역시 엔비디아가 앞으로 반도체가 PC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긴 빠졌지만 추락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자, 메리츠 금융지주는 3년 전에 비해서 3배 올라버렸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자사주를 계속 소각했어요. 3년간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렸습니다. 결국 메리츠 금융지주도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계속 늘고 있는데 자사주를 줄이니까 순이익이 더 늘어요. 그 다음에 배당을 더 많이 해요.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KB금융 마찬가지. 하나에어로스 한번 볼게요. 하나에어로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버렸죠. 이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방산이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기하급수 넣으니까 기하급수 주가도 올라간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GDP의 국내 총생산 비례 올라가듯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배당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은 그때 주가 팍 뛰는 거예요. 시장이 나빠도 올라가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HD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주가 보십시오. 이게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주가 10만 원, 8만 원, 9천 원이었죠. 지금 주가 35만 원 넘어갔죠. 이게 흐름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결국 3년 전에 조선주 업종이 나빴어요.
현대중공업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3년 동안. 2020년도 그 전후에 적자 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조조정 칼같이 하고 중국에 넘어갔다라고 하고. 그런데 3년 전에 주가는 3.5배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GDP가 올라가듯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의 순이익이 비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폭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폭증하지 않았는데 그 업황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또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년 전에 주가는 반토막 나버렸죠. 반토막. 그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주가는 좋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떨어져 버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산업이 캐즘이라는 이게 2차전지는 신규 산업이죠. 캐즘이라는 영역이 오면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면서 영업이익과 마진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하방 지지가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3년 전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자, 삼성 SDI도 같은 이치인데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3년 전에 80만 원 거던 주가가 지금 18만 원 갔으니까 지금 뭐 4.5분의 1로 쫄아버렸죠.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단 말이죠. 결국 지금 이 혹독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에서 구조조정 거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년 전에 갔던 길을 갖고 있는 거죠. 5년 전에 하이닉스가 5만 원까지 빠졌다가 22만 원 넘었잖아요.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이닉스가 5만 원짜리가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까? 차태원 회장이 계속 투자하고 늘리고 글로벌 투자했었죠. 그때 막 적자가 몇 조 원씩 났습니다. 적자가 손실이. 그런데 주가는 5만 원대 유지했었어요. 보세요. 5만 원씩. 19년도 주가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20년도에 19년도에 주가는 뭐 7만 원, 5만 원 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19년도, 20년도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국장이 좋은 이유에서 삼성전자부터 쭉 더 터졌잖아요. 이 흐름을 보여준 이유는 주가의 파동과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파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파동을 극복해낸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정리하면 이 GDP 흐름을 봤을 때 국장이 여러모로 상대적으로 많이 GDP 감소율이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는데 국장이 하락이 많이 컸었다. 그것은 역시 이것 때문에 금리가 많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지 않았고, 또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배척하면서 국장이 많이 어려워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주가 지수는 GDP에 비례하고 개별 기업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주주가치 재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국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참고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큰손 세력 외국인 기관 매매 전략 엿보기. 이 사람들은 매매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방송이 길죠? 방송이 좀 길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섹터별로 잘라서 올리고 종합으로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는 큰손 세력 외국인 기관 매매 전략 엿보기, 개인 투자자 수익 내기 전략. 주도주란 뭐냐? 주도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매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수 상승의 견인차를 역할을 하고 테마, 이슈,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이 주도주예요. 가장 거래량이 왕성하고 이 종목. 최근에 주도주는 방산주, 조선주, 엔터주, 금융밸류주, 고배당주가 주도주 역할을 했죠. 반도체 아닙니다. 반도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주도주가 갑자기 꺾일 수 있다. 이럴 때 하나에어로스, 현대로템, YG, SM 이런 종목군이 갑자기 꺾일 때, 이럴 때는 실적과 매출에 줄지 않고 갑자기 특정한 그냥 변동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하라. 이게 이제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무서워 하면 안 되고 공식처럼 접근해야 된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걸 제가 이제 이 데이터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 YG를 보면, 자, YG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YG가 이제 월봉으로 보면, 23년도 블랙핑크 공연할 때 97,000원 갔다가 3만원까지 빠져버렸죠. 그랬다가 지금 6만원대 갔는데, 얼마 전에 67,000원 찍었다가 56,000원까지 빠져버렸잖아요. 만원 이상 빠졌어요. 이때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 이탈했어. 추세 이탈했어. 매도. 바보 같은 일이에요. 가야죠.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올라오냐? 제가 설명했잖아요. 투자를 할 때 큰 걸 봐야 된다.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가 지금 이제 트럼프 무관세 테마주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종목이긴 한데, 블랙핑크, 2NE1,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 그 다음에 그 트레저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빅뱅도 공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우 사업 접고 오로지 본업인 음악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배우 사업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 없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줬을 때, 이때는 못 샀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못 샀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죠. 이때 매수한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주도주가 갑자기 특정한 악재 없이 갑자기 꺾일 때, 순매도가 막 나올 때, 그럴 때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기관 외국인 특징. 이 외국인과 기관은 수십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목을 돌아가면서 공략해요. 반도체, 엔터, 금융, 2차전지, 방산 막 돌아요. 그리고 방산에다 몇 조씩 투자를 해도 다른 종목에 또 몇 조씩 투자할 수 있어요. 여력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하는 개인이 만약에 기관 외국인을 따라서 한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매가 잦으면 손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종목을 따라다니면 수익 내기가 어렵다. 참고로 워렌 버핏도 3년에 한 번씩 종목을 교체한다. 그리고 버핏도 종목이 매수가 떨어지면 추매를 합니다. 추매. 본인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추매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종목을 좀 기다리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 압축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려면 주가 하락기에는 종목을 압축해요.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지 말고 물타기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종목을 잘못 잡았어.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좋은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같이 압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 종목의 기업 가치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내 종목이 정말 좀 투자 가치가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야.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연 은행이자의 3배 정도만 목표로 하면 대박 노하우는 따라온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20% 정도의 현금을 좀 보유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볼게요.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는 AI로 좀 진화를 했고 기업 성장이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슈퍼사이클은
27년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선행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좋아져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자동차와 로봇, 가전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용처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스코 인터, 미래에셋생명 이런 종목,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메가터치, 현대, 로템, YG,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봤을 때 많이 오른 종목군도 있고 떨어진 종목군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새 정부 기대감과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향후에 한 2년 정도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꾸역꾸역 조정 상승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리면 포스코 인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 인터는 이제 확실한 그 수급이 있어요. 연기금. 그리고 1분기 매출은 7.9조 원에 7조 9천억에 영업이익 2,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은 앞으로 계속되고 순이익을 50%까지 배당한다고 그러고 2030년 주가는 13만 원대까지 유지하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느리지만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고 포스코 그룹 내 주가의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증명을 해주면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이 이제 황제주죠. 포스코 홀딩스가 황제주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23년도에 76만 원 갔지만 지금 주가는 25만 원 가고 있죠. 그죠? 뭐 물론 기업의 최대 주주면서 지배주주이긴 한데 주가가 오히려 뭐 2018년도나 2021년에 주가는 낮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포스코홀딩스의 성장성과 매출앤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배당도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년 전에 비해서 주가는 훨씬 높아져 있죠. 물론 2023년도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여전히 이렇게 5만 원대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거죠. 우상향.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올라가지? 그것은 좀 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2030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직장인, 여유자금이 있는 꾸준한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2030년도에 캐시아웃을 목표로 지금부터 꾸준하게 적립으로 조금씩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낸다. 배당과 주가 상승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종목을 보면 이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지금 기회가 왔죠. 미래에셋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셋생명. 제가 미래에셋생명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래에셋생명. 자, 됐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다시피 제가 이제 월봉인데 지금 22년도에 비례해서 주가는 이제 좀 조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거에 비하면 주가는 이제 아직 초입이에요. 지금 올라왔는데. 근데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발행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가는 매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를 냈어요. 그리고 자사주를 계속 소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점진적이긴 하지만 자사주를 소각을 계속 늘리고 있고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결국은 KB금융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했던 것처럼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게
그런 모델로 갈 가능성이 크죠. 결국 약간 발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주주나 KB금융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자사주를 계속 줄여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25,000원, 3만원대까지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좀 종목을 보는 거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종목군 중에 이제 메가터치도 마찬가지죠. 기술력과 재무 구조가 좋고, 당좌 비율과 유보율이 좋고. 그래서, 근데 주가는 이제 3,500원대밖에 안 되죠. 올해 1분기에 실적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총량의 매출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분기별로 총량이 늘어난지를 보면 되죠. 결국 이 메가터치도 매출, 영업이익 총량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주가는 쑥 올라간다. 지금 눌리고 더디지만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주가는 결국 GDP처럼 총량의 법칙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고 GDP 총량이 줄지 않으면 주식수는 올라간다. 그리고 잦은 매매는 자제하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고 조금 느려도 가다 보면 계좌는 풍성해진다. 자, 오늘 여기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